단백질 아미노산 배열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유전자 암호는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서 구성되는가? 3개죠. 그래서 게시 코돈 같은 경우는 AUG 아니면 종결 코돈 같은 경우는 UAA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3개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답은 3번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맥주 혼탁 방지에 이용되고 있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 혼탁 원인을 먼저 보면요.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그러면 혼탁 방지를 하려고 하면 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이론식이 다음과 같은데 실제 수득률이 95%일 때 포도당 1kg으로부터 생산되는 알코올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식은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고요. 분자량을 보시면 포도당 같은 경우가 180이죠.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가 46입니다. 그래서 180을 넣었더니 2 곱하기 46만큼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넣는 것은 1kg, 1000g이면 얼마가 나올까? 라고 계산을 하면요. 511 정도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득률이 95%잖아요. 그러니까 511g에 95%의 수득률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 485 정도의 답이 나오게 되죠. 다음 문제 보시면요. 생체 조직은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을 얻는데 이 과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혐기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 같은 경우는 호기적으로 가느냐, 혐기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호기적으로 가게 되면 TCA 사이클을 돌아서 완전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혐기적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젖산이나 락틱애시드나 에탄올이나 아세테이트 같은 것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생체 조직은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을 생성을 하는데 이 과정을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우선 혐기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혐기적 해당 과정인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호기적 해당 과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효소죠. 효소 이용성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묻고 있고요. 지금 이 효소는 포도당 산화 효소이고요. 포도당을 산화를 하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글루코스와 산소를 소비를 하는 효소입니다. 그로 인해서 포도당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도 제거를 할 수 있죠. 포도당을 제거를 하니까 포도당 정량에도 이용을 하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도당, 산소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품질 변화를 제어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미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도당과도 산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86번요.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생산되는 고에너지 화합물, 우리는 이것을 A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정의와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7번에 DNA를 구성하는 염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염기들은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죠.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GC, 즉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이 다르다. 문제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를 물었고 우라실은 RNA 구성 염기이므로 2번이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요. 당화 후에 알코올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원료를 묻고 있습니다. 당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분이나 다당류처럼 덩어리가 큰 것을 가수 분해해서
단당류나 이당류, 덩어리가 작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나 곡류나 점유, 전분 같은 것은요, 당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덩어리가 큰 전분, 다당류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밀 같은 경우는요, 설탕을 가공하고 설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이 당밀입니다. 그래서 당밀을 가지고 알코올 제조를 할 때는요, 당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당화와 알코올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원료는 당밀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번에 보시면요, 케톤체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케톤체라고 하는 것은요,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과정을 보시면 글루코스가 피루베이트가 되고 피루베이트가 다시 TCA 사이클을 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세틸코에이는 증가가 되는데 TCA 사이클로 신속하게 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가 점점 증가하니까 다른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케톤체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케톤체 같은 경우는요, 간에서 합성되고요, 근육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보시면 4번이 옳은 것이죠. 간에서 생성이 되고 말초 조직에서 산화되는 것 맞고요. 간은 케톤체 분해 기능이 가능한 것 아니죠. 간은 생성을 하는 곳, 합성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근육에서 소비,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의 탄수화물이 케톤체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과잉의 아세틸코에이가 케톤체로 전환되어서 축적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정미성을 갖기 위한 구조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요. 옳은 것은 우선 4번.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는 리보스의 3' 위치 아니죠. 5' 위치의 인산기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2번에 정미성을 가지려면 염기링 구조에서 2' 위치가 OH로 치환되어야 된다 아니고요. 6' 위치가 OH로 치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가 피리미딘 아니고요. 퓨린계입니다. 그래서 정미성을 가지기 위한 구조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83번. 병행복 발효주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죠. 우리가 발효주는 단발효주와 복발효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발효주 같은 경우는요, 당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발효주 같은 경우는 당화 과정이 있죠. 당화 과정이 없는 단발효주 예로는 포도주나 사과주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발효주 같은 경우는 당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진행을 할래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을 할래에 따라서 단행복 발효주와 병행복 발효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단행복 발효주 같은 경우는요, 당화 후에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맥주가 있고요. 병행복 발효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발효와 당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로는 청주나 약주나 탁주 같은 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문제로 가서 문제는 병행복 발효주에 관련해서 물어보요. 병행복 발효주는 당화 과정이 있는데 그 당화 과정과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그 예로는 약주가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맥주 같은 경우는 단행복 발효주에 들어가고요. 3번에 있는 사과주 같은 경우는 단발효주에 들어가는 것. 다음 문제 볼까요? 비타민 결핍과 그 증상에 관련된 연결이라고 묻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틀린 것을 보면요, 2번이 틀렸죠.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응고지연 아니면 그룹병이랑 연결을 하고 싶었으면 비타민 D죠. 다음 문제는요,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전분 함량 16%에서 얻을 수 있는 탁주 알코올 도수를 묻고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한 분자의 포도당을 가지고요, 두 분자의 알코올을 만들어지고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고
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100g의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51.1g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분 함량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6%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는 X값으로 약 8도의 알코올 도수를 얻으실 수가 있죠.